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형님 대신에 아우가 잘 버텨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아직은 차익 실현의 연속인 시장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 내에서 오늘장 이슈 있었던 종목들 체크해 보면서 내일장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윤아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가 세 가지 특징들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인데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많이 얼어붙은 것 같아요.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자 의견 하향을 조치했는데 최근에 30만 원대까지 크게 올랐다가 오늘 크게 밀려났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일단 중립평가예요. 근데 이 중립으로 하향평가 같은 경우에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미 이야기는 있었던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내에서도 목표가 바이에서 중립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야기는 이겁니다. 26년도 ASP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를 연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쟁 심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HBM에 대한 가격 하락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고 올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HBM의 ASP 현물 판매 가격이 6%가량 한 자릿수가량 떨어질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치를 내는 반면에 골드만 쪽에서는 이번에 두 자릿수라고 명확한 수치보다는 두 자릿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우려감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각 증권사들 레포트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업황은 좋다라고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 자체가 30만 원 근사치 값들이 26년도치 실적 대비했었을 때 그만큼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게 주요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HBM 가격, HBM 업황에 대해서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심화 단계로 넘어가고 추가적으로 증설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ASP에 대한 하락은 당연스럽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수급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보시면은 누가 가장 많이 샀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역시 이 하이닉스 보시면은 자, 우리 윤아 아나운서 쪽으로 카메라 옮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역시 누가 샀겠습니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을 거예요. 윤아 아나운서 바로 옆에 지금 빨간색이 저 강한 데가 있죠? 네, 여기 개인들이 오늘 가장 많이 샀습니다. 외국계들은 그대로 매도가 나왔고요. 고점에서 지금 오히려 물량을 좀 떠넘기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일단은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 엔비디아는 버티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버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엔비디아 소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엔비디아의 중국향 H20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저 재고품들을 떨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생산과는 연관성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대신에 이 하이닉스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수를 방어해 준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직 하이닉스는 단기적인 조정폭이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지금 일단 이탈이 나온 만큼 지난 고가였던 24만 원 지지라인까지 정도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자. 여기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24만 원 구간 안 떨어져요 하면은 리바운딩 노리시면서 오히려 조정에 매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펩트론입니다. 나흘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 루프원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멘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실까요? 자, 우리가 펩트론 차트 보면서 예쁘다 돌파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치료제 임상 승인 건수 같은 경우에 이거 시장 기대치가 8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작지는 않은 건 맞지만 800억 이 고가 돌파 나온 거에 과연 그게 재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CPI 발표나 PPI 발표 양측 다 그래서 금리 인하인가요? 인상인가요? 어느 한쪽 방향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어요. 코스피는 강하게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아직 덜 올라갔다는 점. 자, 두 번째로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큰 기대감은 뭡니까? 금리 인하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과 관련된 이슈로 출렁거렸었던 미 증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증시를 살리는 발언을 이어서 해줬었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치는 아직도 높긴 합니다. 7월 달에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안 날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일 정도까지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7월 FOMC 직전까지는 아마 더 갈 거다. 눌려있는 이런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장 18% 내지는 20% 넘는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직 이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 바이오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에 대해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 큰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센즈랩입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보안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어요. 센즈랩의 보안 기술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최근에 해킹 사건도 많잖아요. 보안주 어떻게 보실까요? 보안주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센즈랩 아쉬운 보안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 현재 보안주 중에서 가장 잘 가는 것은 바로 아톤이죠. 네. 아톤. 센즈랩 아쉽다고 표현드리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과 좀 엮이지.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 항상 반복적이에요. 지금 아톤 같은 경우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성 붙이기 전까지는 사실상 상승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바닥권에서 완전히 누워서 쉬고 있었죠. 센즈랩이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센즈랩도 지금 바닥권 내에서 쉬고 있는 구간, 저항대 맞고 있는 구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AI 내지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빠질 수 없는 섹터입니다. 그만큼 성장성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고 있지만 만년 성장주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뉴스 나왔을 때는 단기성 이슈 호재로 수익을 거두고 나오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보안주 아톤에 오히려 관심도가 높습니다. 보안 섹터 트레이딩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아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톤 같은 경우에 당장에 지지 구간 이탈 없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당장 정부에서 물론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집행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정부 정책주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챙겨보시면서 보안주 센즈랩은 긍정 호재로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아톤으로 차라리 보는 게 괜찮다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즈랩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아톤으로 고개를 들려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어제 공략했던 블루 엠텍이 단 하루 만에 10% 수익이 났어요. 리뷰해 주시죠. 아직은 더 가야 해요. 아직은 더 가야 되고 네. 말씀 전해드렸었던 호재 건수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이 유통주, 원래 유통주가 바이오 올라가는데 쫓아갑니까? 하면은 당연히 안 쫓아가죠. 하지만 이 유통 무슨 유통입니까? 비만약 유통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추세가 살아있는 한 그대로 아직 올라갈 가능성은 남았다. 목표가까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대로 홀딩하셔서 추가 수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추가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천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아까 예고해 주셨던 대로 바이오로 가져와 주셨겠죠? 네, 제가 이 종목을 참 커버하다가 시간을 참 오래 기다렸었던 종목인데 앞서서 이미 우리 윤아 아나운서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으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크게 나왔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인가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올라타기 전에 일단 좀 점검 좀 하고 갈 거예요. 오늘은 매수가 따로 깔아드릴 거니까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한양행입니다. J&J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호실적 이야기가 나왔었죠. 병용요법 같은 경우에는 렉라자, 리브리반트 이번에 병용요법에 대한 실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바닥권 저항 지지 라인에서 급등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J&J 같은 경우에는 존슨앤존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내에서 6%가량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 강세세기 대비해서 유한양행이 더욱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기술 수출 이전과 관련된 기대치는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오늘 유한양행 이렇게 시세 붙이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자, 병용요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가가 아직 한 곳 더 있습니다. 뭐 유럽도 있고요. 일본은 나왔고 미국도 받았잖아요. 미국 수출량이 괜찮은데 자, 미국도 잘 나오는데 자, 다음 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냐?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해서 중국 내 품목 허가 승인이 올해 연내에 집행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그러면은
유한양행 추가적인 로열티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자, 유한양행입니다. 지난 25년도 초 때 보시면 이 매물대 구간 오늘 딱 상단 맞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자고가를 뚫고 넘어간다면 지난 전고점 16만 6천 원 넘어서 17만 원까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시도해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밑으로 깔아서 접근하겠습니다. 단순 눌림 파동 구간인 12만 9,500원을 먼저 매수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11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 고가인 1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가를 안 주면은 패스입니다. 매수가 안 주면 패스고, 눌림 주면은 그때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네, 이 병역요법 추가 기술 수출 이전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따로 설정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12만 9,500원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로 들어가면 들어볼 수 있죠? 자, 오늘 SK 하이닉스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런 보고서들 같은 거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의 조범수 매니저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의 조범수 매니저님 검색하셔서 많이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전화 상담 이어지니까요. 제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